예, 헬로. 오늘은 109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또 50대부터 할 일 그러는데 나이를 꼭 50대라기보다는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특히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주변에 사람이 슬슬 자의반 타의반으로 없어지는 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이 50대부터 슬슬 없어지는 이유. The reason why there are no people around 이제 around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하나가요.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나이가 넘어가는 따라서 이제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버릇이 생긴다는 거죠. 점점 더 심하게 해요. 그래서 person who reveal the bad points of other.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좋은 점을 들춰내기는커녕 나쁜 점을 들춰내는 버릇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person who is in a low position and criticize a superior.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하여튼 남을 비판하거나 나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 다음에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그래서 a person who 용감한 척 하면서 하지만은 무례하다 이거예요. A person who pretends to be brave but is reckless. 그래서 무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제 조금 뭐 이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 좀 용감해지죠. 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무례를 레클레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게 된다. bold but inflexible.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자꾸 이제 점점 그 고지식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이 사실 한 30살 이후부터는 잘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50살 정도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뭐 꼰대 소리도 듣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예전에는 그냥 바뀌지 않는 정도만 아니었는데 이제는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이제 나이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플렉시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플렉시블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그래서 a person who upholds his verdict and considers himself wise. 그래서 uphold 그러면요 어떤 법이나 원칙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판결이나 타당성을 인정하다 uphold. 그리고 verdict이라는 거요 verdict는요 배심 같은 거를 판결하고요 숙고 확인하는 것들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을 벌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결정하고 하는 건데요. 원래 편견을 같은 것은
bias 이런 뜻 이렇게 뜻으로 쓰이죠. 자기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오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50대라는 이제 50대 정도부터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을 개무시하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예 들어주지도 않는, 아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개무시하는 그런 프레저디스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요,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a person who is considered brave with disrespect. 그래서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불손하다는 것은 disrespect, respect는 존경하다잖아요. 근데 dis니까 존경할 만한 짓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마치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if you apply to 고쳐야 된다. You need to change your mind.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열을 하셨고요. 두 번째 크게 50대부터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움을 즐겨라. 우선은 첫째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이유로부터 내가 이런 것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일단 change your mind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움을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돼서 배움을 즐겨라. 세상은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빠르게 바뀐다는 거죠. 변한다. 왜냐면은 50대 정도 되면은 열심히 이제 그 가정을 꾸미고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바삐 달려오기만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막상 이제 어느 정도 막상 다 갖춰지지도 못했지만은 이제는 좀 한숨 돌리려 하면 자식의 머리가 다 커서 자기하고 대화를 해주려 하지도 않고 집사람도 잘 눈에 보기도 힘든 그런 어떤 사실 동반자인데 동반자 같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결국 배움을 즐기라는 거는 자기만의 그런데 자꾸 의존하지 말고 자기만의 취미 활동을 같은 것들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자괴감 같은 거라든지 실망을 갖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여행이나 그림 그리기, 예를 요즘 그 텃밭 가꾸기 되는 것처럼 고구마 같은 작물들을 오랫동안 키우고 가꾸고 하다 보면 전문가가 반전문가가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만의 브랜드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즐겨라. 그렇게 그냥 낙담만 하지 말고요. 결국 내가 그러면 무엇을 좀 갖고 내 삶을 결국은 내가 가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여지와 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움을 즐기고 여지와 정신을 가져라. 하라는 것은 어찌하자죠. 그래서 어떻게 어찌하라는 뜻은 어떻게 하지하며 꾸준히 궁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부러워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그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꾸준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과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연기면 연기고 실력이면 실력인 언어면 언어 외국말을 잘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거를 좀 열심히 잘 하고 살까 하는 여지와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외모에도 좀 신경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내면의 바탕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러워지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의 바탕을 내면보다 외면이 신말로 내면은 개뿔 없으면서 외면만 꾸미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잘 조화,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공자님께서 제 얘기가 아니고 공자님께서 이렇게 50대 이후가 되면서 사실적으로 50대 이제 뭐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죠. 60살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오래 사는 분은 앞으로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 그러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아직도 50살이라고 할 때에는 40년 정도가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삶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50대라고 내지 않고 아유 이제 나 이제 거의 이제 나 늙어가네 이렇게 한숨만 쉴 게 아니라 40년이란 세월이 남았어요. 그럼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죠? 인생을 따지자면 물론 이 절대적인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도 미치지 못하죠. 사실 그죠? 인생이 이 찰나보다 못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웅다웅 살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을 100살로 기준할 때 절반 정도 살은 겁니다. 그렇다면 절반은 나머지는 오히려 정말 더 뜻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는 정말 누가 뭐 간섭할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부모님이 해서 잔소리 듣거나 뭐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거나 마누라에 의해서 막 그거 하지만 사실 50살 정도 이렇게 되면요. 어찌 보면 이제 모든 거는 잘해도 자기 책임, 못해도 자기 책임입니다. 누가 뭐라고 잔소리 할 사람도 없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한번 계기를 가져봤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간단하게 빨리 아일랜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북아일랜드 아래에 있는 게 아일랜드죠. 그래서 그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넘어갔고 아일랜드는 지금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수도가 더블린이라고 하고요. 면적은 702만 헥타르인데요. 예전에 헥타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헥타르가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라고 했죠. 우리나라로 3,000평이 아니고 국제규격 1m 기준했을 때 한 3,000평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되죠. 약 한반도에 0.3배.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남한만 따면 약간 작은 거죠. 한 3분의 2 정도 해당하겠네요. 인구는 약 5 빌리언 500만 정도고요.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대서양 북동부에 위치한 아일랜드 섬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자전 침입을 막아내고 192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949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개칭되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 되었다 이런 것이고요. 더블린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문학의 중심 도시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학가 그 인구 대비 가장 노벨 문학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더블린에 가보면 더블린 첨탑이라고 그래서요. 아일랜드 경제부흥을 기념해서 2003년도에 세웠는데 한 120m 정도 되는 거로 된다고 하죠. 그래서 높이 뾰족해서 세워졌더라고요. 두 번째로 더블린에서 작가 박물관이 있는데 1991년 1991 유럽 연합이 더블린을 유럽의 문화 도시로 선정한 것을 기념하여 설립한 유럽 최초의
유럽 최초입니다. 이게 유럽에 없다는 게 아니라 작가 박물관 다른 곳에도 있겠죠. 근데 최초의 유럽 작가 박물관이라는 것이고요. 이곳에는 뭐 보면 여러 가지 동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걸리버 여행기 뭐 이런 거를 쓴 작가들도 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페니다리라고 해서요. 1816년 건립된 아치형 다리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돼 있답니다. 두 번째로요. 코네마라라고 더블린에서 한 3시 서너 시간 걸려서 차로 이동하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코네마라는요. 이 지역에는 보그라고 해서요.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땅이 축축해서 농사를 짓기가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서 굶주림으로 주근이의 기념비가 있을 정도로 예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제 여기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영국이나 그 인근 주변 유럽 국가로 많이 젊은이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몇몇 많지 않은 분들이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서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 그 토탄이라는 진흙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퍼내 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연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코네마라를 가면요. 12 벤스라고 해서 12개의 봉우리라는 뜻이죠. 12니까요. 뭐냐면은 빙하가 누른 압력에 의해서 깎인 곳은 골짜기가 되고, 아까 빙하가 있죠. 그레이셔 압력이 돼서 골짜기가 되었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12봉우리가 생긴 그런 12 벤스가 있고요. 무호절벽이라고 귀암 절벽인데요. 석회암 지형을 그 지형이 이런 뭐예요? 폭풍우 같은 것이 이렇게 그 석회암 지형을 팍팍 치면서 이제 완전히 그 절벽을 형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아찔하면서도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약 그 절벽의 그 바닥하고 이루어진 절벽이 약 200m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 절벽이 형성돼서 바닥길로 쭉 이어지는 게 8km 정도 되는 대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호절벽을 보면은 굉장히 거기서 하다가 뭐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어떤 너무 또 멋있는 전경을 보면 거기에 막 빠져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긴다고도 하죠. 실제로도요. 그리고 또 골 A라는 곳을 세 번째로 골 A라는 곳은 인구가 약 7만 명 되는 도시인데요. 도시의 낭만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에겐 최고의 거리로 여행객들이 아주 많이 오는 곳이래요. 골 A가요. 전통 축제, 국제 굴축제가 해마다 열리는데요. 1954년에 처음 시작된 축제로서 매년 9월 말쯤에 개최를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뭐냐면 축제도 하지만은 굴까기 대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무슨 주변 나라에서도 타 지역 나라에서도 와가지고 굴까기 대회를 해서 이렇게 또 상도 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또 긴장되는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간단히 그냥 또 여기 제가 놓칠 수가 없죠. 영어 방송이기도 하죠. 그래서 굴까기를 까다라는 걸 한번 보니까 참 이 말이 참 오묘해요. 이 까다를 우리나라 말로 보면 까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뭘 까다, 지금처럼 굴을 까다 그럴 때 peel garlic, 그래서 마늘을 까다 할 때 까다 쓰죠. 두 번째로 알까기 그럴 때 알을 부화하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까다가 영어로는 해치 아웃이 되는 거죠. 해치 R을 부호하는 거를 알까기 할 때 까다. 또 뭐가 있겠어요? 까다의 표현에는 내 뭐 조인트를 까다 이럴 때 뭘 때리다 치다 그래서 치다 때리다에 스트라이크, 히트, 킥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또는 hit somebody on the forehead with a stone. 그래서 돌로 가지고 돌 가지고 그 이마를 까다 내리쳤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hit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난하다, 욕하다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뒷담화 까다 이러잖아요, 우리가요. 참 그래서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뒷담화 까다 이렇게 할 때 보면 he often runs his superiors down when he drink. 그래서요 술을 한 잔 마시면서 run somebody down 그러면요 run somebody down 그래서 somebody를 뒷담화를 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종종 술을 마실 때 슈퍼리어스는 누구예요? 상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상사를 뒷담화를 깠다. 예. 욕을 자주 한다 이런 뜻으로 들고 심지어는 또 뭐 있어요. 뭐 술을 마시다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하지만 나 7병 깠어. 나 어제 5병 깠어. 그때는요 깠다는 말은 뭐야? 마셨어. 피니시업. 그래서 5병을 다 마시는 걸 마셔서 피니시업 개념이 있고요. 또 뭔가를 제시하다. 그래서 제시하다. 그래서 get something out 하면 뭐를 제시하다 이럴 때도 이 까다. 그래서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라는 거는요 그냥 그때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느낌을 잘 적용하면은 우리가 좀 더 그때마다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어.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그때마다 잘 적용을 해서 이게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표현을 쓸 때는 선뜻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자꾸 가지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 오늘 명절 당일날인데요. 이제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애초에 결심했던 레졸루션 했던 것들을 잘 지켜서 올 연말에는 즐거운 성탄절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애써 봅시다. 자, 승리하세요.